안녕하세요, 드마예요. 지난 영상이랑 옷이랑 모든 게 다 똑같을 텐데 영상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추기대를 보시는 분들은 보는 영상만 따로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영상을 두 개로 좀 쪼갰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신랑 신부가 알아야 되는 거, 추기대를 어떻게 부탁할지, 어떻게 정산하는지, 그리고 이 축의금을 정산할 수 있는 템플릿까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부모님도 함께 보시면 자식의 결혼식이 처음인 부모님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는 영상일 거예요. 축의대 기본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축의대는 무엇인가? 하객이 축의금을 전달하고 방명록을 작성하는 접수대입니다. 축의대는 누가 봐야 될까? 생각보다 꽤나 큰 돈이 한 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직계가족, 친척, 친구 중에 친척이 1순위, 직계가족이 2순위, 친구가 3순위입니다. 그래서 직계가족보다 친척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 이유는 축의대를 보는 인원은 결혼식에 직접적인 참여가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직계가족보단 친척이 봐주시는 게 좋고요. 친척이 없다면 직계가족, 정말 믿을 만한 친구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도움을 조금 요청하셔도 좋긴 하지만 두 자리 중에 한 자리 정도는 친척분이 봐주시면 좋습니다. 축의대는 몇 명이 필요할까? 보증인원 300명 기준으로 2명 정도, 보증인원 500명 이상이 넘어가면 2명에서 4명까지도 필요합니다. 축의대는 어떻게 부탁할까요? 축의대를 봐줄 사람은 보통 부모님이 찾아봅니다. 신랑 신부인 내가 아는 친척이라 해봐야 사촌, 이모 삼촌, 이게 끝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알고 있는 친척의 범위는 훨씬 더 풀이 넓습니다. 또 축의대가 집안에서 좀 돌아가면서 품앗이처럼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쟤랑 그렇게 친하진 않는데 해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친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엄마 나 축의대 근데 누가 봐줘? 이렇게 물어보면 이 부모님들 대답 다 똑같아. 이게 대한민국 디폴트 대답인데요. 글쎄 이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가 있다, 나에게는 이모 삼촌 고모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다, 내가 친하진 않아 그렇지만 있어 라고 한다면 봐줄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대답이 미적지근하다 이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글쎄라는 답 때문에 나는 제이야, 무조건 이게 완벽하게 이거 다 계획이 세워져야 돼,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업체를 불러야 되나? 누굴 불러야 되지? 오만 생각을 다 하는데 우선 최소 2달 전까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부모님들도 글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요즘에 파혼 많이 하잖아요. 엄마 아빠도 듣는 게 많단 말이야. 누구 딸 결혼한대,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결혼한다는데 왜 안 하지? 해서 이게 슬쩍 딱 던져보면 파혼했대,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친척들한테도 바로 안 알려요. 그러니까 그냥 한 3개월쯤 남았을 때, 혹은 뭐 상견례를 하고 나서 요럴 때 이제 할 것 같아 정도로 얘기하는 거지, 이게 날 잡았어, 이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다 해야 되나? 내 자식이 파혼을 했다라는 그 타이틀을 친척들에게도 남기고 싶지 않은 거야. 정말 얘가 결혼을 하겠구나 라는 시점이 돼야 그걸 알리고 축의대를 봐줄 사람도 그때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최소 3개월까지는 우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요거는 생각을 미리 할 게 아니야. 축의대 사례는 어떻게 하나요? 축의대는 집안의 품앗이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사례를 대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또래의 미혼인 친척들이 축의대를 봐주는 경우에는, 뭐 조금 어린 친구들이 봐주는 경우에는 용돈 개념으로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줍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신랑 신부가 직접적으로 아유 수고했어 하면서 주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부모님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특히 축의대를 봐주는 사람이 신랑 신부보다 한 살이라도 많다, 이런 경우, 뭐 동갑이다, 신랑 신부가 직접 돈으로 이렇게 야 고마워 수고했다 막 이렇게 주는 게 상당히 예의가 없어요. 너무나 예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랑 신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뭐 근데 집안 전체 분위기가 우리는 축의대 봐주면 무조건 돈 주던데? 라는 분위기인 집들이 또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신랑 신부가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부모님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가 축의대를 보는 경우에도 금전적으로 사례를 하진 않습니다. 친구 입장이라 생각해봐요. 남들은 뭐 한 20-30분 전에 오는데, 그리고 정각에 맞춰서 오는데 나는 1시간이나 일찍 가서 일을 했어요. 이건 일이야. 축의대를 보는 건 일이에요. 책임감 있게 일만 했는데 여기서 돈을 주면 이건 정말 그냥 일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감사를 돈으로 전하기보다는 정말 감사를 표하고 싶다면 선물이나 식사 대접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내 친구가 집이 좀 힘들어, 요즘에 내가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데 이런 거라도 부탁하면서 내가 조금 마음 상하지 않게 돈을 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상황이면 돈으로 주는 것도 오케이. 축의대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할까? 자, 지금 결혼하시는 분들 잘 새겨들으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럴 수 있어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대부분 뭐 축의금을 통으로 뭐 분실했다 이런 경우 없어요. 정산을 했더니 왜 50만 원 정도가 비지? 이 정도 금액은 그냥 사람이 일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휴먼 오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혹은 축의금을 이거밖에 안 냈는데 식권을 이만큼 달란다고 그냥 줬어?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예민해지지 말기. 그러니까 물론 이게 돈이다 보니까 되게 그래요. 마음이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이 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고에 그냥 감사하다.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 마음 가지고 축의대 보면서 나는 결혼식도 못 봤는데 여기서 한마디를 듣는다? 그러면 와 그냥 와장창 창창 기분이 상해요. 이건 다시는 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어지간한 것들은 넘어가자. 축의대 준비하기. 축의대를 신랑 신부가 직접 보는 건 아니지만 축의대 인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식권. 식권을 어떻게 준비하냐? 식권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홀 식권, 개별 준비 식권. 이제 모든 홀에 자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식권이 있는 곳들이 있고 아닌 곳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이제 홀에서 제공한 식권만 써야 되는 홀도 있어요. 홀에서 나온 식권만 써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나머지 상황에서는 개별적으로 식권을 제작하시면 됩니다. 식권은 직접 디자인해서 제작을 하거나 혹은 청첩장 업체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식권이 있는 경우엔 그런 것들을 씁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될 수 있는 한 직접 제작하는 식권을 쓰시는 걸 권장드려요. 이 이유는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럼 식권은 몇 장 필요한가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보증 인원이 신랑 신부 합쳐서 300명이다. 그러면 신랑 200매, 신부 200매. 보증 인원이 500명이다. 신랑 350매, 신부 350매. 이런 식으로 식권에 여유를 둬야 축의대에서 불편하거나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아요. 제 예식에서는 보증 인원이 250명이었는데 신랑 200매, 신부 200매. 그래서 그냥 여유롭게 제작을 했습니다. 보통 식권을 직접 제작하고 출력을 할 때에는 보통 100매 단위로 끊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0매, 200매 그래서 좀 여유롭게 제작을 했어요. 식권이 대부분 뭐 명함 용지 혹은 그보다 더 얇은 용지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비싸지 않아요. 200매 기준 거의 2만 원 그리고 그 이하로 잡아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신랑 신부 모두 조금 여유롭게 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돈가방. 우리 축의금 돈 봉투가 들어오죠. 이 돈 봉투를 담을 수 있는 가방. 신랑과 신부 각각 챙깁니다. 뭐 서류 가방, 노트북 가방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가방의 스타일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좀 바쁜 축의대 상황에서는 입구가 어느 정도 조금은 여유가 있으면서 안으로 그냥 쿵쿵쿵쿵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여유가 있는 가방들이 좋고요. 꼭 지퍼가 달린 가방 요거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에 지퍼 달린 쇼핑백 요거 5,000원이면 사거든요. 사실 돈 봉투에 양만 치면 뭐 요 정도? 요게 이렇게 차곡차곡 넣는 게 아니라 바쁘면 던져 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요 정도의 부피 요게 크기도 여유롭고 지퍼도 있어서 안전하면서 아주 편하네요. 좀 여유가 있는 크기의 가방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간단히 먹을 것. 물, 초콜릿, 입냄새 캔디 이런 거 간단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와서 힘들기도 한데 하객들 응대하면서 말도 해야 되고 당도 떨어지고 갈증도 나고 그래서 하객들을 응대하면서 당 떨어짐, 입냄새, 살해들림 요 불편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가위, 펀치. 어린이 식권을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뭐 잘라서 쓰는 경우에 신랑 신부가 미리 몇 장을 만들어 두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혹여나 부족할 때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은 아이템들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다섯 번째, 펜. 홀에서 대부분 컴퓨터용 사인펜 요거 제공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명부를 작성할 때 내가 쓰기 편한 필기구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 사인펜이 썩 편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골라 쓸 수 있도록 번짐이 없는 펜도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해둡니다. 여섯 번째, 축의대 안내문. 축의대 안내문 기본 포맷을 제가 카페에다가 공유해 드렸는데요. 이건 내 상황에 맞춰서 조금 수정해서 다시 작성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축의대 안내판. 하객들이 자주 물을 만한 질문들을 POB로 만들어가지고 두시면 축의대를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됩니다. 내가 조금 하객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런 것들도 하나 세워두시면 너무 좋습니다. 정산하기. 결혼식이 끝나면 해야 되는 정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결혼식 비용 정산, 축의금 정산. 집마다 축의금이나 결혼식 비용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미리 부모님과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결혼식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미리 여러분 돈 관련해서는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두셔야 서로 오해가 없고 기분이 안 상합니다. 미리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바뀔 수는 있어요. 뭐 엄마의 생각이 바뀔 수는 있지. 뭐 내 생각도 바뀔 수는 있는 거야. 그치만 그래도 미리 이야기를 하고 안 하고의 그 감정의 결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최대한 일찍 미리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결혼식 비용 정산하기. 결혼식 비용에 대한 정산은 결혼식이 모두 끝난 후에 직계 가족, 부모님과 신랑 신부가 모두 홀에서 식사까지 다 하신 후에 진행이 됩니다. 이 결혼식 비용에 대한 정산, 이 계산은 정말 집마다 너무나 다른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옵션으로 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는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상황별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우선은 신랑 신부 나누기. 신랑 측과 신부 측 각각 나눠서 계산을 하는지 요걸 합쳐서 계산하는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신랑 신부 뭐 나누지 않고 합쳐서 그냥 내기로 했어 하면 그냥 합쳐서 내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신랑과 신부 각각 정산을 하기로 했다면 웨딩홀에서 각각 절반으로 똑 잘 나눠서 계산서를 나눠줍니다. 대관료가 1,000만 원이라 했을 때 신랑이 먼저 예약금으로 300만 원을 냈다. 그럼 나머지 700만 원 있잖아요. 요걸 350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너는 300 냈으니까 200만 더 내. 여기는 500 내. 그래서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눠서 정산서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 대관료 전체를 신랑이 모두 부담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웨딩홀 측에 미리 말씀을 주셔야 정산서가 이렇게 반독 나눠지지 않고 대관료는 그럼 신랑 쪽 이러면서 여기에 나머지 700만 원 이렇게 찍히게 되는 겁니다. 식대는 각각 온 하객 수만큼만 내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보증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이렇게 반독 나눠집니다. 자, 보증 인원이 300명이다. 신랑이 100명, 신부가 180명. 총 280명이라서 20명이 비게 되죠. 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요 20명을 신부는 300명 중에 뭐 150명 반 나눠서 150명 이상은 왔으니까 20명 너네가 가져가. 이게 아니라 이 남은 20명의 식대를 반독 떼서 10명, 10명 이렇게 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은 인원에 대한 식대를 어느 한쪽에 몰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미리 웨딩홀 측에 이야기를 하셔야 정산서에서 이렇게 똑 부과가 됩니다. 이번엔 부모님과 나누기. 자,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이야기 드리면 일반적인 예식의 경우 이게 내 결혼식이야. 신랑 신부의 결혼식이지만 하객의 비율이 부모님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식대의 절반 이상이 부모님 쪽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이유는 신부들은 이미 이게 계산이 다 돼서 부모님과 이야기까지 다 끝냈어. 근데 50% 정도의 신랑님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럼 내 결혼식인데 내가 돈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랑님들이 계세요. 이거 좀 보셔야 돼요. 그 부모님이랑도 좀 보셔야 돼요. 자, 우리 모바일 청첩장에 계좌번호 신랑 신부 것만 넣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것도 넣죠. 그러면 큼직한 친척들의 축의금은 부모님 계좌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결혼식장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현금을 싸들고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계좌로 갔어.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서 같이 부모님과 신부의 하객수 그리고 축의금이 다음과 같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축의금을 부모님이 모두 가져가시고 신부가 모든 식사 비용을 낸다면 신부는 이날 들어온 축의금으로 충당이 되질 않아요. 또 부모님이 현장에 있는 축의금을 모두 주신다고 해도 부모님 하객의 식사 비용이 훨씬 더 크죠. 결국 신부에게는 이 선택지도 부담이 되는 일이 됩니다. 부모님 지인의 식사를 부모님이 돈은 다 받고 신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대접을 하는 거야. 나는 그들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부모님이랑 네 거 내 거 이렇게 나누자 요게 아니라 사실은 생각보다 내가 모르는 부모님 지인들이 진짜 많이 오세요. 나는 얼굴도 몰라. 심지어 나한테 축하한다는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냥 밥만 먹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의 식대를 내는 게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아무튼 각자 축의금을 어떻게 할 건지 결혼식 비용은 누가 어떻게 낼 건지 요거를 부모님이랑 같이 의논을 하셔서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이런 선택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조금 잘 상의해 보시고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우리 부모님은 이 축의금을 다 나한테 주기로 했어. 근데 신랑 쪽은
신랑 축의금까지 다 부모님이 가져간대. 이 지원을 조금 더 하는 쪽에서는 기분이 상할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이 축의금에 대한 양가의 지원, 그리고 결혼식 비용을 누가 낼 거에 대한 양가의 의견은 조금 통일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신랑 신부끼리 기분이 상하는 게 아니라 양가 어른들끼리 기분이 상해요. 저 집은 왜 자식들 잘 되라고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축의금을 다 가져간다니? 이러면서 싸울 수가 있다고. 신랑 신부가 각자 부모님이랑 미리 이야기를 하고 와가지고 의견을 조금 통합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자, 이제 진짜 정산 계산을 해볼 거예요. 우선 카드 결제, 현금 결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겠죠. 카드 결제, 이건 그냥 카드 결제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제 카드 결제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예식 전에 카드 한도를 미리 높여놓으시는 거 중요한데요. 한도가 보통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예식에 한해서는 일시적으로 높여주는 그런 제도들이 분명히 카드사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고요. 카드도 사용했을 때 카드 포인트가 쌓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카드 결제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금 결제가 있겠죠. 이건 보통 들어온 축의금으로 바로 또 정산을 해서 그걸 현금으로 내는 건데요. 들어온 축의금들을 모두 정리를 하고 정산을 한 다음에 낼 건지 아니면 우선 먼저 돈을 빼서 정산을 할 건지 요걸 정하셔야 돼요. 이제 축의금을 다 정산을 하고 나서 결제를 하실 분들은 이 뒤에 축의금 정산하는 법까지 보시고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먼저 그냥 돈을 빼서 정산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봉투에 이름 써 있을 거고요. 축의대에서 여기에는 얼마를 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적혀 있을 건데요. 이제 금액이 큰 것들을 먼저 뺍니다. 그래서 50만 원, 30만 원 등 금액이 좀 큰 봉투를 한 50장 정도 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이거 50짜리 봉투였는데 50만 원이 들어있나? 그 다음 봉투 또 열어서 여기 30만 원 들어있다는데 30만 원? 맞네, 30만 원. 봉투에서 이렇게 돈을 빼두고 이 뺀 돈으로 먼저 결제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빈 봉투가 된 이 봉투 버리시면 안 돼요. 축의금 정산 기록을 할 때 이 봉투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부모님 식대와 자녀의 식대를 나눠서 결제하는 경우, 이건 축의금을 모두 정산을 하고 각각 식권이 몇 장 나갔는지 체크하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축의금 정산하는 법을 보고 진행을 할게요. 축의금 정산하기. 이제 들어온 축의금들을 정리를 해볼 건데요. 축의금 정리가 가능한 템플릿을 공유 드릴 거예요. 이거는 구글 로그인 하시고 복제해서 사용하시거나 그냥 엑셀이 편하신 분들은 엑셀로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템플릿을 가지고 작성을 해볼 건데요. 자, 봉투에 적힌 이름 적어주고요. 봉투에 적힌 금액 그리고 들어있는 돈이 정확하게 맞는지 체크해 보시고 금액도 적습니다. 그리고 축의대에서 식권 장수도 적어 두셨을 텐데요. 이 식권 장수 마찬가지로 적어 두시고 구분해서 내 하객인지 엄마 하객인지 아빠 하객인지를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축의금 정리, 축의금 정산은 부모님과 함께 합니다. 부모님 하객 이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있어야 빠르게 한 자리에서 정산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엄마든 아빠든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내 하객은 내가 알고 엄마 하객은 엄마가 알고 엄마가 모르는 하객은 보통 아빠 쪽이고요. 엄마는 보통 아빠 하객의 이름도 대부분 압니다. 그래서 엄마와 함께 정리하시는 거 조금 더 추천드려요. 이게 아빠랑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러면서 뭔가 말이 늘어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하는 부모님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좌로 들어온 축의금도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두세요. 이렇게 쭉 작성하고 나면은 여기 총액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아빠, 엄마, 나 이렇게 구분해서 각각 축의금이 얼마인지 체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정렬을 통해서 각 구분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부모님 식대와 자녀 식대를 나눠서 계산을 하기로 했다면 이제 해당 식권이 얼마나 나갔는지 각각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나간 식권과 사용 식권의 장수가 딱 맞지 않습니다. 식권을 한두 장 여유롭게 받았거나 혹은 식사를 하고 가지 않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남는 식대에 대한 계산을 누가 더 할 것인가, 실제 식사 인원과 우리의 나간 식권의 개수의 요 차이, 요거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식대를 조금 덜 낼 것인가, 부모님이 좀 더 내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간혹 축의대에 이런 축의금 정산까지 부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그럴 만한 사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라면 요거는 부탁하지 않아요. 요거까지 하시게 되면 보통은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의대에는 축의대를 보는 것까지만 부탁을 하시되, 만약에 상황이 좀 여의치 않다, 우리는 그리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사이다 라고 하면
좀 조심스럽게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의금을 정산해서 이렇게 기록해두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조금 중요한데요. 이건 뭐 누가 뭐 얘는 얼마 했네, 뭐 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런 걸 나누자라는 게 아니라 좋은 날 나에게 마음을 표한 분들을 좀 기록해 둔다에 의의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축의금은 좀 품앗이 개념이기 때문에 추후에 내가 축의금을 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도움이 되는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요것들은 잘 기록해 두시고 잘 보관을 해 두시는 게 중요하다. 조심할 것. 첫 번째, 식권 정산. 이건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내 식권에 다른 식권이 좀 낑겨 들어와가지고 내가 돈을 더 냈다 혹은 낼 뻔했다. 사실 좀 빈번하게 있는 일이긴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뭐 숫자도 쓰고 도장도 찍고 이러는데 요 행위가 마냥 의미가 있지는 않는 부분이 숫자는 내가 카운팅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적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식권을 좀 여유롭게 받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나한테 나간 식권이 280장. 근데 사용된 식권은 250장. 그럼 나는 250명에 대한 식대만 내면 되는데 여기서 10장이 낑겨 들어왔어. 그럼 260장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280장이 나갔기 때문에 260장이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 나는 10명인분의 식대를 더 내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도장. 요것도 도장이 딱 찍자마자 이렇게 쓱 해서 번진 느낌이 나게 되면 요거 좀 소용없어요. 아예 내가 직접 제작한 누구도 이 느낌이 없는 식권이라면 도장도 사실 찍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구분이 되니까. 식대가 8만 원이면 식권 10장에 8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걸 조금 주의해야 될 팁을 조금 드리자면 제일 좋은 건 나만의 식권을 따로 제작하는 거 그리고 배경에 컬러를 넣는 것. 배경에 컬러가 들어가면 옆면이 흰색으로 커팅이 되었다 해도 이 배경 컬러가 비치거든요. 그래서 종이의 앞면, 뒷면이 아니라 요 옆에서 봤을 때 컬러들이 미미하게 보이고 여기에 다른 식권이 끼어 들어가면 확 티가 나요. 그래서 식권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춰가면서 내게 맞나? 체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서 티가 나. 그리고 식권은 10장씩 스테인플러로 찍어주세요. 라고 홀에 요청을 하세요. 이게 100몇 장이 되면 이렇게 체크하기가 어려워요. 하나씩 이렇게 옆으로 넘기면서 체크를 하게 되는데 10장씩 묶여 있으면 여기가 찝혀 있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여도 이렇게 쏘르륵 한번 보면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나는 홀에서 제공하는 식권만 써야 돼 라는 상황이라면 도장보다는 독특한 스티커를 쓰세요. 뭐 도형으로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 모양, 하트 모양 이런 거 안 돼요. 스티커 얼마 안 해요. 그냥 캐릭터 스티커들. 홀에서 절대 따라서 붙이지 못할 스티커들. 그런 거 그냥 붙여놓고 나중에 스르륵 보면 아닌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붙여놓으면 내 식권이 아닌 걸 찾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두 번째, 예민하지 말자. 지금까지 계속 예민해질 만한 이야기만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조금은 러프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제 막 축의금 정산을 하면서 5만 원을 냈는데 식권을 4장 받아가? 하면서 이게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면서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 사람이 동행인의 식권을 대표해서 가져갔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답례품이나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이렇게 받아갔어도 이 사람은 한 사람분의 식권만 사용이 됐을 거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지지 않기. 물론 간혹가다 우리 회사 사람인데 5만 원 내고 내 가족이 식사를 하고 가셨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화가 나는 경우들도 있어. 우리 예로부터 잔칫날에 거지들도 다 먹여준다 했어. 그냥 좋은 날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맛있게 잘 먹었고 갔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에 너무 예민해지기 시작하면 연을 끊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 결혼식에 대한 생각이나 사상, 관념, 가치관이 나와 이 사람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뭐 좋은 날이고 나는 홀이 이렇게 빈 것보단 그래도 찬 게 좋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막 다 데리고 가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 걸 수도 있고 또 나는 반대로 진짜 축하해줄 사람 아니면 그냥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좋은 날이고 오늘은 베푸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좋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부가 나는 절대 사기를 당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축의대에 너무 강력하게 요구를 해놨던 부분이 있었는데 봉투 하나에 식권 2장 이상 나가지 말 것, 그리고 추후에 식권을 요구한다 해도 절대 주지 말 것이었거든요. 이게 뭐 나쁘진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하객 중에 한 사람이 축의금을 50만 원을 내면서 식권을 한 장 받았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근처에 있어서 그냥 같이 밥을 먹자 하면서 오라고 한 거야. 그러면서 식권 하나 더 주세요 라고 했는데 절대 줄 수가 없다는 거야. 결국엔 이 하객도 기분이 나빠서 식사를 안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50만 원이나 내고 시간도 내서 결혼식까지 왔는데 밥도 안 먹고 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예민하고 유도리 없게 굴면 나한테 정말 좋은 마음을 썼던 사람도 기분이 상해서
다신 안 볼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그러려니 대충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을 조금은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 식권 얼마나 필요할까? 요거는 완전 사바사. 보통 적으면 한 장에서 5장 정도, 많아야 한 15장 정도. 친구들은 일찍 결혼하고 나는 너무 늦게 결혼하는 게 아닌 이상 대부분 애들이 어린이 식권에도 해당되지 않는 애기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애기들은 분명히 있는데 이 어린이 식권이 사용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경우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숫자 쓰기랑 도장은 왜 하는 걸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숫자 쓰는 건 최대 몇 장이 나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식권이 총 200장이 나가는데 식사 인원은 230명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바로 이거는 너네 지금 나한테 사기치는 거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도장 찍는 건 다른 식권들과의 구분을 위해서 찍습니다. 직접 제작하고 디자인한 식권들은 도장 찍기 필요하지 않아요. 안 그래도 다 똑같은 홀 식권 쓰는데 거기다 다이소 도장 톡톡 찍으면 구분이 가겠냐고. 그 도장 어디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홀을 잠정적 사기꾼 이런 느낌으로 보는 느낌이라서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은데, 홀에서 그대로 카피할 수 있는 도장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식권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상황이면 식권을 직접 제작하세요. 그거 얼마 안 해요. 식권 끼워 넣기 한 2장만 당해도 식대를 4만 원이라 잡아도 8만 원이거든요. 근데 식권을 따로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 비싸야 5만 원도 안 합니다. 식권을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면 그냥 무조건 개별 식권을 제작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홀 식권은 어떻게 해요? 홀 식권은 보통 예식 한 달 전이나 2주 전이나 일주일 전이나 그 전날 리허설 하면서 드릴게요 하는 홀들도 있어요. 그래서 홀에서 직접 수령을 합니다. 이 홀 식권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는 최대한 미리 받아와서 넘버링 해주시고, 스티커, 도장 이런 거 말고 스티커. 축의대에서 돈을 언제 받아와야 될까? 예식이 전부 끝나고 연회장에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것까지 다 끝나고 그 뒤에 받아옵니다. 보통 인사가 끝나고 혼주분들 그리고 신랑 신부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시게 되는데요. 식사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곳이라면 거기에 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동차 안, 홀 캐비넷 믿지 마세요. 어디에 넣고 있어야지 보다 사람이 들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축의금 키오스크는 어떨까요? 이건 아직까지 불호인 쪽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좀 사라져가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상 내가 얼마를 내고 있는지 저 뒤에 줄 서 있는 하객들도 보이고, 식권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이 친척분들, 어르신분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요소들이 꽤나 많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중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 말고 축의대를 봐주는 전문 업체들이 좀 생기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를 드릴 부분, 축의대 전문 업체를 쓰시려는 분들, 상황이 어쩔 수 없다면 쓰시는 게 맞겠죠. 근데 업체를 알아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질문해야 될 부분, 저는 이것도 역시 촬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의대를 보는 사람, 요 뒤에서 이 돈이 움직이는 요 옆에서 이 돈의 흐름이 보일 수 있도록 촬영이 모두 되는지, 그리고 이걸 제공을 해주는지, 저는 이게 의심이라기보단 당연히 업체가 먼저 나서서 저희는 이런 것까지 전부 촬영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는 업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큰 돈이 오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불명확한 업체라면 저는 아예 알아보지 않는 거 추천드리고, 그나마 카메라 촬영이 진행된다 하시는 업체들을 위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각자의 배우자와도 이야기를 잘 나눠보시고 각자 부모님과도 또 이야기를 잘 나눠보시고 잘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